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시스템도 배웠잖아요. 2차 S의 S의 차수가 2차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대선도가 어떻게 그려지냐? 자, 보게 되면 우리가 S가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유 주파수하고 감쇄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GS가 이 부분은 이제 0점만 있는 시스템이죠. 0점만 있는 시스템인데 마찬가지로 이 형태로 우리가 정규화를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유 주파수 형태로 이렇게 뺐을 경우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주파 영역하고 고주파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저주파 공식을 앞에서 같이 이렇게 간략하게 가정을 해가지고 풀었을 경우에는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은 GS는 고유 주파수의 제곱에 위상은 0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로그 M 크기를 로그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40로그 오메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요 주파수를 1로 놨을 때, 자, 1이란 건 뭐냐면은 주파수를 고유 주파수로 나눈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저주파일 경우에는 크기가 변하지 않지만 고주파일수록 크기가 40dB씩, 그러니까 10배에 40dB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1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10배에 20dB씩이었죠. 2차는 10배에 40d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dB씩 증가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고주파일 경우, 자, 고유 주파수보다 오메가가 큰 경우, 이때는 자, GS가 S제곱만 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은 오메가 N의 제곱에 180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주파를 2차 시스템에 고주파를 입력을 넣어줬을 때는 위상이 180도 반전돼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위상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요 주파수를 1, 이 주파수라는 게 1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주파수를 고유 주파수로 나누는 값이 되겠죠? 요 값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주파에서 10배가 넘어왔을 경우에는 180도 위상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일 경우에는 90도의 이상 반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입력 주파수의 0.1배보다 고유 주파수 나는 것보다 0.1배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안 바뀐다라는 것을 보대선도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상하고 다 설명이 됐고, 자, 앞에서 근데 이거 대략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조금 다르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 다르게 그려지는 게 어떤 영향에 의해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식이 이 크기하고 위상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S가 2차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만 보게 되면은 이 주파수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2차 시스템에서는 꺾인 주파수가 되겠죠.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꺾임 주파수가 S 플러스 알파에서 요 알파가 꺾임 주파수가 되는 거겠죠.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꺾임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 꺾임 주파수가 오메가 분의 오메가 N, 요 고유 주파수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꺾임 주파수를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꺾인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여러 개가 그려지죠. 자, 이 여러 개가 그려지는 게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감쇄비다. 우리가 고유 주파수, 2차 시스템에서의 고유 주파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감쇄비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감쇄비는 이 부분에 각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시스템에서의 꺾임 주파수 부분에서 감쇄비에 따라 가지고 크기가 감소할 수도 있고 더 증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위상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꺾임 주파 감쇄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올라가려는 형질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쇄비가 낮을수록 이렇게 점근선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S의 2차 시스템이 극점을 가지는 경우가 되겠죠. 앞은 0점이 되겠고, 자, 그래서 극점인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게 뒤로 뒤집혀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시스템이 있는 1차하고 2차가 같이 혼합된 시스템에 대해서 보대선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꺾임 주파수를 구해야 되는데 꺾임 주파수를 구하기 위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은 자, 이렇게 요 2분의 S 여기서 요 2가 빠져나와서 이쪽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S의 제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합해져 가지고 요 50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요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요 각각의 꺾임 주파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밑에서 있는 것처럼 각 주파수의 기울기를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표를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0점이 없고 여기서 0점의 시작 포인트를 0.01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예제는 왜 이렇게 인지 모르겠는데 뭐 0.1로 잡아도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예제니까 0.01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꺾임 주파수가 1은 없죠? 자, 그러니까 꺾임 주파수는 여기서는 2가 살아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꺾임 주파수가 3이 되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서 봤듯이 요 25분의 S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의 꺾임 주파수는 어디 있죠? 자, 오메가 n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루트를 씌워줘 가지고 25의 루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꺾임 주파수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현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가 1에서 꺾임 주파수가 2였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1, 2 이게 이 부분이 되겠고 꺾임 주파수가 3이 되겠고 건너뛰고 5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각각에 대해서 몇 dB씩 감소하는지가 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20dB로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0dB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0점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0dB가 됩니다. 꺾임 주파수 5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합산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꺾임 주파수가 꺾임 주파수가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꺾임 주파수가 3부터는 0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더해가지고 0이 되니까. 네, 꺾인 주파수가 5부터는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 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부터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되다가 2 되는 지점에서부터 마이너스 2씩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부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5에서부터 마이너스 40dB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합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다 합해가지고 그린 경우에는 밑에처럼 그려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요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40dB씩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오른쪽 같은 경우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감쇄비가 되는 거겠잖아요. 자, 그래서 감쇄비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되는데
요 감수의 비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대선도 그래프를 보는 것만 이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보대선도를 네. 자, 이렇게 보대선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주었을 때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쉽게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극좌표 선도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럼 극좌표 선도는 언제 이용을 하냐? 자, 이제 소개할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또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마지막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이키스트 판별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게로프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으로 페로프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에 주파수를 입력을 주었을 때 출력도 주파수로 나온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은 피드백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피드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정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어떤 값을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스템이 안정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의 안정도를 찾는 게 페로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을 마찬가지로 정연파를 입력을 주었을 때 페로포 시스템도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페로포 시스템도 똑같이 안정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불안정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판별하는 방법이 바로 나이키스트 판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페로포 시스템의 안정도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나이키스트라는 과학자가 게로프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만 가지고 페로포 시스템이 안정한지 안정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이키스트 판별법을 적용하려면은 이 네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자, 1 플러스 GSHS의 극점하고 그 다음에 GSHS 극점 사이의 관계, 자, 그것을 이용을 하고요. 두 번째가 1 플러스 GSHS의 0점하고 페로포 전달함수 극점 사이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사상하고 사상 경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스트 판별법이란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 GS하고 HS가 각각 0점하고 극점으로 이루어진 0점 극점 시스템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0.5 극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페로포 전달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보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GS, HS 이 부분하고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페로포 시스템 같은 경우 안정도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었잖아요. 자, 근데 보니까 1 플러스 GS, HS를 어떤 시스템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의 극점을, 이 부분의 0점을 알면은 이 부분의 극점의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이키스트 판별법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냐? 자, 사상하고 사상 경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근계적도에 대해서 그랬었죠. 어떤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해서는 이 경로를 가진 근계적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근계적을 가진 경로를 어떤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놨을 때 출력을 보게 되면은 복소 소점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경로를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이키스트 그래서 이 부분의 개념만 시간이 많은데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이키스트 선도라는 게 시스템이 어떤 우반면을 둘러싼 임의의 경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경로를 GSHS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사상을 시키면은 자,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동된 패턴을 보고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안정도 판별 기준이 있는데요. 자, 우반면의 게로프의 극점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둘러싼 우반면의 반시계 방향 경로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조금 읽어보시고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이키스트 판별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 그래프의 패턴을 가지고 페로페 시스템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 우리 그 14장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하는 어떤 스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또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또 설계하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이득을 조정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기서 우리가 K 값이 있고 이 K 값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K 값만 조정하는 시스템을 비례 제어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보상 제어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상이라는 개념이 뭐냐? 자,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또 별도의 제어 시스템을 추가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우리가 다 꾸몄을 경우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를 안에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페로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 보상 여기에 개인을 주는 부분에 어떤 보상 장치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상 장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컴퓨터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컨트롤을 이용한 제어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제어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이 보상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 정상 상태 오차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오차 분석을 했었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출력이 보게 되면은 오차를 가지고 시스템이 이제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오차를 조금 올려주고 싶은 거죠. 자, 근데 문제점이 오차를 올려주고 싶게 되면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다음 장에 설명하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를 좀 바꿔주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사용하는 게 적분 보상기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오차가 있는데 그거 말고 나는 관심이 있는 게 이 앞부분 과도응답 부분이죠. 과도응답 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 내가 과도응답이 설계한 게 조금 요구사항에 맞지가 않아. 시스템이 요구하는 스펙이 있는데 과도응답이 그거보다 더 빠르거나 느리거나 아니면 오버슈트가 너무 높으니까 낮추거나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싶은 거죠. 상승값 시간을 바꾼다든가. 자, 그때 사용하는 게 과도응답 개선의 미분 보상기라는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를 뭐 각각 나눠서 사용하냐? 그렇진 않죠. 과도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오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가지고 비례 미분 적분 보상기다. 그래서 유명하게 PID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I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D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상 제어 시스템은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합해져 가지고 요것을 PID 제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적분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득값이 있는데 여기에 요 이득값 부분에 임의로 적분기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위치가 있는데 요 위치가 적분기가 하나 추가됨에 따라 가지고 극점이 하나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 극점이 요 0인 점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요 각도들이 다 벗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기를 극점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얘가 근계적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분기를 추가할 때 이렇게 적분기 0점을 추가한 다음에 근계적상에 위치하게 이렇게 0점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SS가 서로 약분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근계적상으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과도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내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적분기를 놓았을 때 이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K가 아닌 요 S분의 S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보상기를 넣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요 K1 비례 제어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S분의 K 플러스 2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더해줘 가지고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정상 상태 오차 부분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 상태 오차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죠. 자, 근데 적분 보상기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잘 설계한다는 게 요 0.1이란 값, 요 값을 잘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K1하고 K2 값을 잘 정해주게 되면은 자, 이상적인 적분 보상 결국에는 정상 상태가 0인 형태로 올라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차가 있는데 이 적분 보상기 사용하게 되면은 오차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미분 제어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미분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오차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대신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냐면은 과도응답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도응답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S가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K2를 가진 그 다음에 S 값을 여기다 시스템에다 블럭에다가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비례 보상을 그대로 넣어주게 됐을 경우에 이 K1하고 K2 값을 잘 조정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의 과도응답 부분을 우리가 더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버슈트 값을 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안정화 시간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안정화를 좀 빨리 해야 돼. 근데 K 값을 바꾸게 된다고 해가지고 안정화 시간이 이렇게 막 바뀌어지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럴 경우에 미분 보상기를 넣어주게 됐을 경우에는 과동 상답이 이렇게 정상 상태로 들어가는 시점까지 상당히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동삽도 오버슈트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1하고 K2 값을 잘 조절해 주게 되면은 시스템이 안정화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비례 우리가 오차하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오차하고 과도응답을 두 마리의 토끼인 거죠. 자,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 있는 미분 보상기하고 적분 보상기를 같이
두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P의 ID, 자, P는 포지션, I는 적분, 인테그랄, D는 디퍼런셜. 자, 그래서 비례제어, 그 다음에 적분, 미분 보상기가 결합된 형태를 PID 제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보상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나의 등가 전달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PD 보상기만 이렇게 장착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보상되지 않은 경우죠. 보상되지 않은 경우인데 비례 미분 제어 PD 보상기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요만큼 우리가 과도응답을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차 보상에 대해서는 인테그랄 제어, 그래서 적분 제어기를 추가하게 되면은 요 응답까지 이렇게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게 됩니다. 주파수 정답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제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로봇 자동화 공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S라고 하는 라플라스 영역에서 이제 시스템을 해석을 하는 걸 배웠었죠. 자, 근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요즘 현대 기술은 이런 보상기라든가 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게 되었을 때 고려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샘플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공업 소프트웨어 및 실습을 배웠었죠. 2학년 1학기 때. 거기서 다루는 내용이 수치 해석이라는 분야였습니다. 자, 수치 해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소수점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수로 변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값하고 값 사이에 정확한 값이 우리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분을 할 때 차분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었었죠. 자, 그때 그런 개념이 결합돼 가지고 컴퓨터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어떤 시스템의 운동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자,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자화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죠. 자, 양자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들이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가 사용하는 0101 패턴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어떤 시스템의 동작이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된다고 쳐요. 근데 실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컴퓨터로는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 컴퓨터는 어떤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시간에 따른 값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만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그래프가 되지만 컴퓨터는 이런 그래프밖에 못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다 뭐냐? 자, 오차인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 제어 시스템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그 오차를 어떻게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느냐. 자, 그 부분이 디지털 제어 시스템에서 다루는 영역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A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아날로그 투 디지털, 그 다음에 여기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에 대한 장치가 또 별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디지털 제어 시스템에서는 지변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라플라스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디지털 영역에서 사는 지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들었을 때 여기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수업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제어라든가 어떤 장치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제어기를 설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각종 대학생 대상으로 제어 시스템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경쟁대회를 중심으로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뭐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것들에 응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강의 시간이면 이거 다 클릭해가지고 플레이 해줄 텐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클릭해가지고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마지막 수업 시간 때 우리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학기 수업 듣냐고 고생 많았고요. 또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성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